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1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주, 4주 이렇게 2주 동안 클래스와 객체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특수한 메소드 생성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에 대해서 그리고 C++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을 그대로 담아 놓은 게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객체로 보고 있고요. 이 객체의 특성과 그리고 객체에서 행해지는 행동 이것들을 모델링 해 놓은 것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캡슐화입니다. 캡슐화는 그 객체의 본질적인 특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객체를 캡슐로 싸서 그 내부를 보호하고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이 캡슐 그러면 우리가 먹던 약의 그 캡슐 약이 생각날 건데요. 그 캡슐 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캡슐 안에 들어있는 약의 어떤 색인지 또는 어떤 성분인지 그리고 알맹이가 얼마큼 큰지 그런 것들은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 캡슐은 기능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캡슐을 먹으면 뭐 두통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등등의 기능은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도 알고 있죠. 그걸 알고 나서 복용을 합니다. 이런 캡슐의 약처럼 객체들을 캡슐화를 통해서 그 내부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내용이라든지 상세한 것들은 다 감추고 그 객체의 기능 그리고 그 객체에게 어떤 값을 줄 때 그리고 객체가 어떤 값을 되돌려 줄 때 이런 상호 통신만 가능할 수 있게 모든 것을 감춰 놓는 기능 이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개념, 특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그 캡슐화의 목적은 객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제한, 즉 함수 호출들을 제한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변수들에 직접 참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캡슐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캡슐화는 완전히 캡슐로 쌓여 있어서 완전한 보호를 하고 기능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 이런 정보도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구성 객체들이 상호 통신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동시키잖아요. 따라서 객체들은 외부와의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객체의 일부분을 공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V 객체라고 한다면 TV 객체에 그 켜기 또는 끄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밝기를 조절하고 채널을 조절하고 음량 조절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춰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조절하는 버튼,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 그다음에 껐다 켰다 하는 파워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하고의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시켜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TV 객체 안에 들어있는 그 TV 구성 안에 있는 그 회로 그리고 뭐 음량을 소리를 내보이는 그 기계 그리고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 시스템 기계들은 전부 감춰져 있죠. 그러면 이제 C++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는 객체를 표현할 때 상태와 행동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는 어떠한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행동은 기능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 그리고 함수, 메소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B 객체를 C++에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상태 정보와 행동으로 구분을 해보자. 그랬을 때 상태에는 온오프 속성, 즉 온이 되어 있다, 오프가 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널이 13 채널에 있다 또는 12 채널에 있다 이런 것처럼 채널 그리고 채널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음량이 13이든 20이든 이러한 크기 값을 가지죠. 이런 것들을 상태 정보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변수를 지정해 놓고 변수 안에 값을 줌으로써 표현이 가능한 것들, 이것들은 주로 상태 정보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행동 정보 같은 경우는 켜다, 끄다, 뭐 채널을 올린다, 채널을 감소한다, 음량을 증가한다, 음량을 줄인다, 이러한 행동들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함수, 메소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객체에 대한 언어에서는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행동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에서는 상태와 행동을 나누어서 객체를 모델링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TV 객체에서 현재 채널이 8에 있고 볼륨이 16이고 켜있다, 이런 것은 상태 정보로 볼 수 있고 켜고 끄고 채널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C++에서 표현을 하자면 상태 정보는 변수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온오프 방식은 데이터 타입이 불리언 타입이죠. 그래서 불리언 타입으로 on, off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변수 이름을 on이라고 한다면 이게 켜 있을 때는 true 값을 갖게 하고 그리고 꺼져 있을 때는 false 값을 갖게 해서 불리언 타입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채널은 정수 값을 갖게, 즉 int형 변수로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채널 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볼륨 또한 마찬가지로 int형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볼륨이라는 변수명과 함께 그 안에 볼륨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히 C++ 객체의 멤버 변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기능들, 즉 행동을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하면 그 C++의 객체의 멤버 함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파워를 on, 즉 켜기라는 함수를 만든다면 되돌려주는 것은 없는 보이드형의 파워 on이라는 함수 이름을 가진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 함수 안에서는 정말 켜졌을 때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게 되겠죠. 파워 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채널을 올리는 것은 increase 채널. 이거는 내부적으로 그 기계가 우리가 채널을 올리게 되면 안에서 어떻게 동작을 해서 채널이 바뀌는가, 다른 채널로 바뀌는가, 이걸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은 멤버 함수로, 그리고 상태의 정보는 멤버 변수로 표현을 하면서 구분을 합니다. 멤버 변수 영역 따로, 멤버 함수 영역 따로, 이렇게 C++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C++에서 객체에 관해서 상태 그리고 행동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C++든 뭐 자바든지 객체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틀로 설계를 하고 그 틀에 맞게 실체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값들까지 저장하는 형태를 객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다시 클래스를 설명하자면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도와도 같다. 그래서 일종의 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틀, 새로 만든 틀이 있죠? 그거를 클래스라고 본다면 그 안에
밀가루 반죽과 팥을 넣든 또는 밀가루 반죽과 크림을 넣든 찍어내면 붕어빵이 나오죠. 근데 그 붕어빵 틀에서 대표로 강조하는 모양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들의 차이가 조금 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붕어빵 틀을 클래스라 본다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붕어빵을 객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메모리에 들어가면서 정말 밀가루 반죽과 크림 등 이런 값들을 실제로 갖고 정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실체라는 영어로 인스턴스 객체라고도 합니다. 클래스 또한 크게 보면 큰 개념으로 보면 객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클래스를 틀이라고 본다면 그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들을 인스턴스 객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간편하게 말을 하자면 인스턴스 객체, 일반 객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틀은 클래스,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객체,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클래스라는 것은 일종의 틀로 볼 수 있고, 클래스는 객체가 아니다 그랬는데 객체에 대한 개념에서의 클래스는 객체로도 봅니다. 그리고 C++에서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 해서 클래스는 틀과 같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인스턴스 객체인데 이거는 상세하게 들어간 거고 일반적으로 객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객체는 생성될 때 클래스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어지고요. 객체 안에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즉 클래스에서 설계된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면서 저장하면 공간까지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객체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나의 객체, 두 개의 객체 서로 다른 공간에 실체를 잡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서로 별개의 공간에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림에 붕어빵 틀이 나오죠. 여기에 크림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밀가루 반죽을 좀 진하게, 어떤 거는 연하게, 특성을 좀 다르게, 값들을 다르게 저장할 수는 있으나 모양은 틀에서와 같이 똑같은 붕어빵 모양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먹을 수 있는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 빵들을 우리가 클래스, 여기 C++에서 클래스의 객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 말한 틀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잘 만들어 놔야 그 안에서 생성되는 객체들 또한 완성도가 높겠죠. TV 클래스를 다시 예로 들자면 클래스 TV하고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집합기호를 열어서 집합기호 닫고 세미콜론 들어갑니다. 이 클래스 객체는 크게 상태 정보와 행동 기술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리언 온, 이거는 불리언 타입이란 것은 그 참과 거짓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온이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그리고 인트형의, 즉 정수형의 채널, 그리고 정수형의 볼륨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써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은데요. 오른쪽은 특히 더 실체로 존재하는 객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TV 클래스를 틀로 해서 실체를 찍어냈을 때 객체 1, 객체 2, 객체 3 그렇게 계속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객체들의 전반적인 모양은 똑같습니다. 즉 TV 객체 1과 TV 객체 2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멤버 변수의 값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개의 영역에 저장 영역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객체 1과 객체 2는 별개의 다른 객체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체크 타임 시간이에요. C++에서 객체를 정의하는 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클래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캡슐 안은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캡슐로 싸서 그 내부를 보호하고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지만 일부 요소들을 외부에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시스템은 하나로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통신하면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객체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캡슐화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다음 객체의 상태 속성과 행동을 모델링 해보자. 예를 들면 라디오 객체 같은 경우는 상태 속성으로는 온오프라든지 볼륨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행동 속성은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이거 올릴 때는 오타 수정해서 올릴게요. 행동 속성으로는 켠다, 끈다, 채널을 변경한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객체로 본다면 사람의 속성 정보와 그리고 행동 정보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주민번호, 그리고 이름, 나이, 직업. 또 말하자면 머리 색깔이라든지 키, 몸무게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행동 속성으로는 말한다, 먹는다, 생각한다, 공부한다, 그리고 잔다, 뭐 걷는다. 일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행동 속성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뭐 상태 속성으로는 모델, 그런 배기량, 연식, 색깔 이런 게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행동 속성으로는 전진, 후진, 뭐 속도 올리기, 가속이죠. 그다음에 감속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온오프 상태라든지 메모리량, 무게, 색깔 이런 것들 상태로 볼 수 있고요. 행동으로는 켠다, 끈다, 사진을 찍는다, 뭐 플래시를 터뜨린다, 그리고 뭐 빛의 노즐을 뭐 빛을 조절한다 등등등 이 카메라의 조작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행동 속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이 클래스의 개념을 그대로 담아서 실제 클래스를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된다라고 공부했고요. 클래스 선언부와 클래스 구현부로 나누어서 만들어집니다. 일단 멤버 변수, 멤버 함수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선언부, 클래스, 구현부 이렇게 나눈다는데요. 그러면 원을 그 추상화해서 서클 클래스를 만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abstraction이죠.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델링을 할 때 객체가 있는데요. 그 객체의 모든 속성을 다 표현할 필요 없이 어떤 목적에서 필요한 속성만 표현하면 추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객체는 아까처럼 속성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퀴 개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크기도 속성 정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아까 뭐 모델명, 색깔 등등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그 속성은 많이 있지만 자동차를 사고 파는 중고상해에서 어떤 자동차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다면 그쪽에서는 상세한 설계는 필요 없고 사고 파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그 멤버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동 기술이 차의 모든 동작을 다 가질 필요 없이 차를 사고 차를 팔고 그다음에 뭐 차의 가격을 재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딜러의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 클래스는 자동차의 모든 속성을 다 가져올 필요 없이 이 딜러에 관련된 즉 사고 파는 데 필요한 속성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행동도 사고 파는 데 필요한 행동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를 추상화해서 그 자동차 판매하는 또는 거래하는 시스템의 그 자동차의 모델링이 될 수 있겠죠. 자동차를 디자인하거나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자동차 모델링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원을 추상화해서 클래스를 만든 예를 보면 클래스 선언부에서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구현부에서는 멤버 함수를 선언만 해놨던 것을 실제 내용을 다 작성하는 부분이 클래스 구현부입니다. 오타가 꽤 있어서 죄송합니다. 클래스 구현이에요. 이것도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게 두 개가 지금 있는데요. 멤버 변수가 더 있으면 더 많이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선언부에는 변수의 선언 그리고 멤버 함수는 함수의 원형이라고 하죠.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나옵니다. 즉 그 함수에 되돌려주는 타입 그리고 함수의 이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지 그것까지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구현부에서는 실제 그 서클이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서클이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get area에 관련된 멤버 함수는 이러이러하다 해서 실제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때 서클하고 콜론이 두 개 있는데요. 이거는 get area가 그 서클 클래스 아닌 다른 클래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클 클래스에 있는 get area다라는 뜻으로 영역을 지정해 준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자, 클래스 선언부에서는 클래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죠. reserved word에서 그 예약어 키워드라고 말을 하는데 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쓰고 이제 클래스 선언이 시작됩니다. 멤버 변수는 클래스 선언 안에서 초기화는 안 됩니다. 선언은 int 변수명 이렇게만 쓰는 것이고 int 변수명 equal 3 이런 식으로 값을 선언하면서 넣어주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죠. 근데 이 멤버 변수는 클래스 선언 안에서는 초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는 프로토타입 형태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되돌려주는 타입, 그 함수 이름, 괄호 안에 매개 변수 타입까지. 그리고 멤버에 관련된 접근 권한을 지정하는 게 있었는데요. 자, 앞으로 넘겨다 보면 이 부분의 클래스 선언부에서 public이라고 파란 글씨로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접근 지정자가 되는데요. 그 클래스는 캡슐화를 구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는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일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공개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private, public, protected 중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술하지 않았을 때, 즉 디폴트는 private이 됩니다. private은 그 외부에 그 공개된 부분이 제일 적은 것이 private, 거의 공개가 안 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public은 모두 공개된 상태를 뜻합니다. 프로텍티드는 나중에 상속 개념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패키지 아니냐, 상속된 자식까지냐 그런 걸로 그 열어주는 즉 공개하는 부분의 양을 표시해야 되는데 멤버의 접근이 가능하느냐, 그 멤버의 접근이 불가능하느냐, 가능하면 어느 때까지 뭐 상속에 된 자식까지만 되느냐 같은 패키지에 있는 그 메소드 그 서로 객체끼리만 뭐 공유가 되느냐 등등등의 권한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지정이라 해서 예제에는 퍼블릭이 나오고 있는데요. private, public, protected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클래스 구현부에서는 실제로 멤버 함수의 내용들을 다 기능을 그게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콜론을 이어서 붙인 것을 범위, 지정,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이름, 범위 지정 연산자, 멤버 함수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멤버 함수는 해당된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 이 범위를 지정하는 이유는요. 같은 이름의 함수가 다른 클래스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 이름만 쓰게 되면 어떤 클래스에 있는 그 함수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의 멤버 함수라는 뜻에서 이렇게 범위 지정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클래스 선언부에는 멤버 변수 선언, 프로토타입처럼 함수 원형을 밝혀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구현부에서 실제 기능이 들어가죠. 이렇게 클래스 선언과 클래스 구현을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클래스의 재사용성을 높여주기 위함이에요. 클래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C++ 파일에서 컴파일 할 때 클래스의 선언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을 추상화한 서클 클래스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설명문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시작을 하고요. 자, 클래스 이름의 앞글씨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기호 열고 집합기호 닫힌 다음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어서 클래스의 선언부를 끝내줍니다. 멤버에 대한 접근자로 여기서는 퍼블릭을 쓰고 있는데요. 퍼블릭은 외부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int radius 이건 멤버 변수로 볼 수 있고요. double get area는 멤버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구현부에 가서 보게 되면 멤버 함수에 대한 실제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더블 이거는 되돌려 중형 똑같죠. 그 다음에 get area 할 때 실제 구현부에서는 저 범위를 지정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 그 함수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circle get area 그리고 집합기 열고 get area에서 하는 작업을 명시하는 거죠. 클래스 선언 그리고 클래스 구현 이거 분리하는 이유는 이 클래스를 다른 파일에서 잘 활용 즉 재사용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객체 제한 개념의 주 큰 목적 또한 재사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객체라고 봤을 때 클래스와 객체를 구분해서 말을 한다면 틀과 같은 것을 클래스라고 하자. 그리고 이 틀에 의해서 찍어내어진 실체로 존재하는 것을 객체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개념 캡슐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에서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추상한 예를 보면서 작성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클래스보다 객체 생성에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